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야금야금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87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변수들, 그리고 그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천삼합성으로 왔을 때 86K 도달했던 비트코인은 잠깐 하락을 하면서 페이크를 줬다가 그 뒤에 다시 야금야금 상승을 하면서 위로 올라갔고 88K를 찍었다가 현재는 87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83K 라인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90K 라인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90K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다른 것처럼 숏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어떤 공방전이 펼쳐지는지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추세에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지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 매일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중요한 변화는 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변화인 건 사실입니다. 그것과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며칠 동안 순유입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도 비트코인이 아주 조금씩 80K부터 87K까지 올라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 작은 유입 같은 경우는 투심이 조금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정도로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그널에서 그나마 그 부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혹은 그냥 제로 포인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인지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투심이 변하는 시기가 있어야 그 뒤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S&P 500도 아주 중요한 기록 포인트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의 2024년도 보정과 S&P 500의 2018년도, 이때는 영래포 쇼크가 일어나면서 유동성 쇼크가 발생을 했었고 발작 버튼이 잠깐 눌렸던 시기였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 전환을 잘 하게 되면 2024년도 여름 케이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전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2018년도 이때 케이스가 된다라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P 500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후부터 미국의 나스닥과 그리고 미국 주식의 정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더 아플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가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위로 가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통화량의 증가, 유동성의 공급 부분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 쇼크가 왔기 때문에 영래포 쇼크가 와서 이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앞으로 매크로적으로 연준에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펼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돼서 장이 좋지 않았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이힐드 크레딧 스프레드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동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면 이미 이 지표들 나스닥이 나락가거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맞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지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급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0K부터 87K까지 야금야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가격인데 보게 되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을 뒤흔들었고, 거기에 연준 부의장도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을 내릴 수 있기를 정책을 펼칠 사람으로 임명을 했는데 정작 미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 4.3%까지 올라왔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늘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미국제 10년물 금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다가 멈추고 103에서 104까지 다시 일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시기가 굉장히 매크로 그리고 트럼프의 입, 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봤을 때 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코인판으로 놓고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오르면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OI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OI가 급등을 했고 이런 OI가 급등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은 한번 살짝 뿅망치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우리가 지켜보는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야금야금 오르는 와중에 또 살짝 내렸다가 오르고 이런 변동성이 제한이 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6,911개 더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는 비트코인을 정말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어떤 전략을 비트코인 관련돼서 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는 마이클 세일러뿐만이 아니라 블랙록의 비들 같은 경우도 블랙록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더리움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르지 못해서 이더리움 홀더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블랙록에서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개인들보다도 이런 블랙록이나 마이클 세일러 등등 비트코인이나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 시장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아주 야금야금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보시게 되면은 던지는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던지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시장의 매도가 약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80K부터 87K까지 야금야금 오를 수 있었던 움직임의 힘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움직임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80K부터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주봉으로 봤을 때 해시리본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다시 한번 발생한 것들을 해시리본에서 바이 시그널이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던져지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와 같이 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시그널이 뜬 거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 매수 시간이 떴을 때 지금까지 주봉으로 떴을 때는 한 번 빼고 전부 다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길 바라고 있고요. 4월 2일 날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시행이 됐을 때 이 보편 관세를 모두 다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간씩 줄여가려고 하는 시장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현대차, 이 자동차도 보편관세에 들어갈 뻔했는데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현대차는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은 4월 2일 날 보편관세가 시작이 됐을 때 모든 것들에 적용을 안 하고 예외를 두겠다 이런 것들과 또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4월 2일이 지나고 나면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우리를 뒤흔드는 거는 조금은 줄어드는 누군가는 관세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구간이 접어든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4월 2일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4월 2일 날 보편관세가 시행이 됐을 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편 관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보편 관세를 하되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분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우호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인데 4월 2일이 되면은 관세 관련돼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뒤흔들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준비 자산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연방 정부에서도 했기 때문에 각 주별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서클사 같은 경우는 이 인프라 확장에 정말로 진심이고 일본에서도 SBI와 협력을 하면서 USDC의 현지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은 변동성이 생기고 뒤흔들고 있지만 이 뒤에서 모든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은 잘 먹고 있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다. 코인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